전술핵 배치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술핵이 왜 그러면 폐기되고 지금은 최소한만 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건 이제 철거하다 남은 거거든요. 폐기하다가 전술 무기를 배치한다, 한국에 배치한다,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NPT에서 탈퇴를 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미국 무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이 전술 핵이든 어떤 전략 핵이든 핵무기를 가질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느냐, 미국이 배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NPT 탈퇴해야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NPT 탈퇴해야 되죠. 그런 이제 한미동맹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제재도 막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받은 그런 경제제재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중단되고 그런 거죠. 우리 걸어다니는. 그런 거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우리가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독자로 하려면, 미국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두 가지죠. 우리가 그 북한이 받는 것처럼 경제봉쇄나 경제제재 받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할 것을 먼저 설득하고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누가 설득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핵 전술핵이든 전략핵을 갖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재처리 설비나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재료가 뭐냐면 농축 우라늄이에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 저농축 우라늄이고,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쓰는 건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걸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그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대덕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저농축 우라늄을 일부 이 근거가 사용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연구소에서. 그 정도로 IAEA가 이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이 시장 원리나 또 작동 원리를 조금이라도 위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에 욱하는 애국심에 헛된 애국심에 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말로 막 지르는 거죠. 지르신 거네. 동네 무슨 시정잡배 싸움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대응을 하면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다음에 그 대표급 되는 정치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거야말로 안보 포퓰리즘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미국이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까 첫 번째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효성이 없냐? 아까 얘기한 우리 전략 자산, 핵항모, 잠수함, 그다음에 그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전략 자산. 이거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하나로 북한 전체를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이미 전략핵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전략핵으로 우리가 핵우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은 핵은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서 같이 죽자. 너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억지하는 거 전쟁 그렇죠. 억지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그 더 강력한 것으로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략 전술핵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20배 이상 강한 전략핵으로 이미 핵우산을 갖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이런 거를 전술핵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술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쪽은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전술핵 가지면 저쪽도 전술핵을 배치할 겁니다. 개발할 겁니다. 이미 전략핵 개발했는데 전술핵 개발은 뭐 금방 하죠. 그러면 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장사정포 아시죠? 김용호 의원님. 우리가 한 200km 이내는 그 휴전선으로부터 200km 이내는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장사정포에 핵포탄을 탑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거기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처럼 이렇게 쏴야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죠. 거의 90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전략 그 ICBM은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은데 네.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 그건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장포에 핵포탄이 겨냥된다. 그다음에 뭐 연평도 같은 국지전 벌어지는데 핵포탄이 막 날라온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90년 냉전체제 해체되면서 이런 국지전에 전술핵이 사용되면 정말 핵전쟁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런 전술핵 무기가 테러 집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런 중국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술핵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핵위협으로부터의 공포를 벗어나고 합의를 통한 그렇죠. 파기였죠. 예. 예, 폐기였죠. 서로 예. 전략 핵무기는 갖고 있지만 전술핵 무기는 낮춰서 위험성을 좀 낮추자. 그래서 핵으로부터는 지구 멸망 시기를 많이 그 뒤로 물렀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데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자 이러면 이런 그 반핵 그 평화 운동을 했던 많은 유럽의 정치인이나 또는 그런 사회단체 그다음에 그런 그 지성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하나는 그 국민들의 안위는 나몰라라고 전략 핵 개발에 고소하는 북한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 평화 반핵 운동을 무시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지는 남한 그 정치인이나 이게 도매급수로 네. 국제 평화 운동이나 반핵 비핵화 운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럼 그렇죠? 지금 전술핵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아까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 와닿았어요. 그럼요. 국민을 네. 오도하는 사실상은 실효성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할 거죠. 수도 없는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제가 보기엔 표 몇 번 얻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다음에 이 동북아의 평화나 심지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가 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안보 포퓰리즘. 네, 안보 포퓰리즘. 꼭 한번 사용해봐야죠. 그저께 우리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계속 대화의 끈을 네.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또 바른정당은 막 고성을 지르면서 그렇죠. 하모 의원은 그냥 퇴장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보수 정당의 지금 문제는 이 사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인내심 없는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의 그때 발언을 들어보면 제가 사실 하태경 얘기를 했네. 네. 정말 이것은 그 국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자세는 아니다 싶은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 저는 지금 이 시기에도 대화와 소통 끈을 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이 문제에 접하셨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취하신 말씀은 맞다. 북한이 잘못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그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에게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에게 우리는 대화의 문을 끊임없이 열고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그 2002년도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대북 정책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때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요. 네. 그래서 그때 스웨덴 대통령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여러 정상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유럽을 방문했을 때 다 지지를 해줘요. 네. 한국의 대북 정책이 맞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걸 제어하죠. 저는 그런 외교적 활동, 우리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죠. 네.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한미동맹이 긍정적이고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네.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함께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국민이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국익은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을 의회에서 한다든가 공식적으로 하면은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아주 불온한 생각이 되는 현실이죠. 저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게 이게 정말 요새 너무 서글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도 미사일 탄두,
그것을 늘리는 것도 미국에서 오케이를 하니까 이게 네. 유엔도 아니라 무슨 종속 관계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자산인 우리의 무기의 탄도를 늘리는 것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사주권 네.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으로 넘어왔나? 이건 따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유모 장군이라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7사단과 3군단이 다 망했었어요. 3군단이 해체되면서 그날부로 벤플리트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죠.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거둬들입니다. 그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군단장이 도망가는. 그래서 군단 전체가 패망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미군까지 중대한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건 따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자권도 없고 여러 가지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 미국이 한국 정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일으키는 걸 막는 거죠. 심지어 전자권이 우리가 하더라도요. 그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 육군하고 해군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지만 공군은 예외예요. 왜? 공군은 일시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군은 여전히 이 전자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모든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은 오산의 비행장에 있는 미군으로부터 군사용 GPS를 받지 않으면 그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노브레인이 질문합니다. 예, 무서워. 무슨 질문할까? 아니, 인터넷 보면요, 그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키트가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박스 안에 모든 비상장구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그런 걸 구입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쟁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단한데 뚜렷한 해법, 우리가 어떻게 가야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는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집중 포화를 맞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교섭단체 연설을 했던 국민의당 마찬가지로 추미애 당대표를 계속 비난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다 계셨잖아요. 잘했어 한 분이 있었어요. 박지원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이 우리 추미애 대표한테 잘했어,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논조가 DJ 햇볕 정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국민의당이 사실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 추미애 대표한테 그렇죠.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은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라고 봐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그 지난 총선 때는 열심히 김대중 대통령 적자 논쟁 벌여가면서 표를 얻었는데. 이미 대선 때부터 사실상 햇볕 정책 포기했죠. 아니, 사드 반대를 제일 먼저 한 게 국민의당이에요.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 대선 후보 되자마자 말 확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 중심도 없고 정체성이 저는 굉장히 보수화됐다고 봐요. 그게 극중주의인가? 전술핵 배치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궁금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술핵이 왜 그러면 폐기되고 지금은 최소한만 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건 이제 철거하다 남은 거거든요. 폐기하다가 전술 무기를 배치한다, 한국에 배치한다,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우려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NPT에서 탈퇴를 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미국 무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무기를 개발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전술 핵이든 어떤 전략 핵이든 핵무기를 가질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느냐, 미국이 배치하느냐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NPT 탈퇴해야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NPT 탈퇴해야 되죠. 그런 이제 한미동맹도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제재도 막 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받은 그런 경제제재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원유 공급 중단. 중단되고 그런 거죠. 우리 걸어다니는. 그런 거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우리가 막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이 시장 원리나 또 작동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에 욱하는 애국심에 헛된 애국심에 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말로 막 지르는 거죠. 지르신 거네. 동네 무슨 시정잡배 싸움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대응을 하는 문제가 저는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우리 핵무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다음에 그 대표급 되는 정치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거야말로 안보 포퓰리즘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 미국이 배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이 경우는 아까 첫 번째 그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왜 실효성이 없냐? 아까 얘기한 우리 전략자산, 핵항모, 잠수함, 그다음에 그 전략폭격기,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전략자산. 이거는 한 방으로,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하나로 독자로 하려면 미국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러면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두 가지죠. 우리가 그 북한이 받는 것처럼 경제봉쇄나 경제제재 받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할 것을 먼저 설득하고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누가 설득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독자적으로 핵 전술핵이든 전략핵을 갖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재처리 설비나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재료가 뭐냐면 농축 우라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 저농축 우라늄이고, 네. 그다음에 그 핵무기를 쓰는 건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걸 어디서 삽니까? 그러니까 네.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대덕에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네. 저농축 우라늄을 일부 이 근거가 사용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연구소에서. 그 정도로 IAEA가 이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 핵무기 개발 시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 ICB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거기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처럼 이렇게 쏴야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죠. 거의 90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전략 ICBM은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은데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 그건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에 핵포탄이 겨냥된다. 그다음에 뭐 연평도 같은 국지전 벌어지는데 핵포탄이 막 날아온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90년 냉전체제 해체되면서 이런 국지전에 전술핵이 사용되면 정말 핵전쟁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런 전술핵 무기가 테러 집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런 중국 등 이 안보리 상임이사고 핵을 가진 나라들이 전술핵을 폐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핵위협으로부터 공포를 벗어나고 합의를 통한 그렇죠. 파기였죠. 예, 폐기였죠. 북한 전체를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이미 전략핵이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전략핵으로 우리가 핵우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은 핵은 그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서 같이 죽자. 너도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억지하는 거, 전쟁 그렇죠. 억지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게 더 강력한 것으로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술 핵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20배 이상 강한 전략핵으로 이미 핵우산을 갖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이런 거를 전술핵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술핵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쪽은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전술핵 가지면 저쪽도 전술핵을 배치할 겁니다. 개발할 겁니다. 이미 전략핵 개발했는데 전술핵 개발은 뭐 금방 하죠. 네. 그러면 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장사정포 아시죠, 김용호 의원님. 그렇죠. 우리가 한 200km 이내는 그 휴전선으로부터 200km 이내는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장사정포에 핵포탄을 탑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얘기거든요.